헬로. 선생님들, 이번 4월호 우리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지금 여기가, 이게 어딘지 모르시겠죠? 이게 한국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 애리조나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대표가 지금 사무실 비우고 애리조나 와 있습니다. 왜 왔느냐? 예,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예, 저희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안중길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모르시는 저희 회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자기소개 장황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준길이라고 하고요. T셰프에서 네. 17년간 같이 우리 동역했고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97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에서 근무했고요. 전 교사의 어떤 시간을 돌아보면 아주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연구실에 가면 그때 제가 담임했던 학생들 사진이 붙어 있고, 또 같이 일했던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사진이 붙어 있고, 또 2026년 5월 15일에 제가 근무했던 그 경북대 사대부고 정문에서 2006년에 저 아주 호흡이 잘 맞았던 그 반 아이들과 오후 5시 30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그게 내년인데요. 와, 어떡해. 그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약간 소소한 그런 행복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멀리 미국에 와 있지만 한국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은 아주 교사로 생활했던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고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온 건 아니고요. 석사 공부를 하러 왔지만 고3 담임 그리고 TCF 대표 간사 너무 힘들어서 사실 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읽고 싶던 어떤 책을 좀 읽고 제가 관심 있었던 배움의 공동체 논문들 좀 읽고 하다가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지?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반대예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 없던 미국 생활을 하게 됐고 사실은 뭐 제가 있기를 원했고 아이들이 좀 동의해준 그런 고마움 였고 그래서 저는 석사를 2017년에 마치고 한국 나이로 47에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모델. 제가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그때는 몰랐었고요. 교육청이 유학휴직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뭐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몸소 체험했고요. 그래서 6년은 걸린다고 했던 박사과정을 4년 만에 맞춰야 했었던 무조건 맞춰야 했었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잡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었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 있고요. 그래서 참 지난 1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조금 지나면서 또 이야기할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한국 떠나오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조응사운동 회원 선생님들 중에는 저 교수님 만났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줌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뭐 우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거기 사범대학에서 교육 정책 및 리더십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일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교장이 되려는 분들은 학교에서 승진 점수를 쌓거나 아니면 전문직 시험을 봐서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교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저희 같은 교육 리더십 학과에서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을 2년 정도 마치고 각 주가 관장하는 교장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처럼 교장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학교 교육청이 또는 학교가 교장을 모집하면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내고 교장이 되는 어떤 그런 예, 공모제라고 하죠. 공모제. 예, 그런 식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요. 두 번째,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수업은 박사과정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 리더십이나 정책 관련한 수업을 하는 게 제 주된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연구 비중이 제 일 중에는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뭐 수업도 하지만 이제 논문을 출판하고 또 외부 그랜트를 따오고 또 그런 일, 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또 박사과정 학생들 논문을 잘 마련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한 몇 년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도 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저는 교육 정책이 단순히 위에서 시키는 시행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걸 내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결국 말하면 시키는 걸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학생들에게 또는 내 성장에 필요한 일이라 판단해서 교사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느냐의 문제이죠. 아마 교장이나 교육감이라면 또는 교육청의 관리자라면 이런 질문들은 그가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배울 수 있다면 조직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직도 학습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이론이고, 그래서 그럼 개인이 뭔가를 배우듯이 조직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를 좀 풀어내고, 또 현장에서 이를테면 배움의 공동체를 교장 선생님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교장 선생님의 비전이지 선생님들이 비전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교장 선생님 개인의 배움이 그 선생님들 조직의 배움으로 어떻게 승화되느냐.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제 중요한 너무 흥미로운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저는 양적 연구를 합니다. 네. 질적 연구도 있지만 저는 양적 연구를 주로 하고 저는 통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하시고. 예, 코딩하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교사의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안 보이는데 아주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저 나름대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 교육에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좀 작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대학 입시가 가능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굉장히 마음 아팠고 뭐 이 정부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지만 자기가 그 정시 확대 정책의 피해자인 줄 모르고 또 그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특별히 사회경제 지수가 낮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팠고요. 그게 지난 10년간 제가 그걸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영어로 하십시오. 저희 다 되시기 때문에. longitudinal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예. 뭐야? 몰라? 이걸 몰라? 참. 그러니까 10년간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 지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했던 아이가 종단 연구에 그래서 그 4년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대학을 갔고 얘가 정시로 갔으면 이 대학을 갔을 걸, 수시로 갔을 때 이 대학을 갔을 걸, 이걸 이제 비교하는 10년간 축적된 양적 자료와 또 여러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좀 설득력 있는 어떤 주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우리 입시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네. 일단 요 크게 세 가지 갈래를 가지고 바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알던 안중근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지금. 저는 그 2000년 기독교사 대회 때 2000년 기독교사 대회 때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찬양인도 하시는 거 그 모습이 안중근 선생님을 처음 뵌 모습이었고 또 2012 대회 때는 또 TCF 대표로서 저는 또 이제 간사로서 대회를 같이 또 막 섬겼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독교사 운동했던 그 시간들 우리 또 회원님들 보고 계신데 그때 어떤 기억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독교사 운동하면서 보냈던 17년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너무 성숙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배웠고요. 우리 뭐 앞에 계신 우리 두 분 한성진 대표님이나 우리 현 대표님도 그렇지만 TCF 안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우리 선배 선생님들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 후배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언제 또 그런 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매주 TCF 모임 제가 17년간 목요일마다 모임을 했었는데 빠졌던 날을 생각하면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모임에 갔었고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수련회하고 또 우리 고민을 나누고 같이 울고 찬양하고 뭐 했던 그런 기억들 굉장히 많이 나고요. 특히 그 우리 현승호 대표가 2000년도에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때죠. 예, 그래서 웬 군인이 막 그 무대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 누군지 좀 알아봐. 그래서 이제 쟤 한번 좀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제주도에 제대하고 TCF 모임을 개척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2012년 대회 때 우리 현간사님도 그랬지만 그때 제가 대표 간사로 우리 다른 대표 간사들은 하지 않아도 됐을 기독교사 대회 준비가 마침 제 임기 때 돌아와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은 지금도 유튜브에 보는데 우리 수관 선생님들을 무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셔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뭐 시설 팀장이고 이분은 주차 팀장이고 막 그때 뭐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기독교사 운동이었고요. 17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건 내 학교에서 근무했어요. 가는 곳마다 신우회를 개척하고 또 기독학생반을 만들고 또 수요 예배를 개척해서 처음에 리더 모임을 하거든요. 애들하고 리더 한 2명 걔들 밥 사주고 리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걔들이 한 명씩 데려오고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면 제가 그 학교를 4년 후에 떠날 때면 항상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제 후임 기독교사 신우회니까 후임 또 선배 선생님 또 후배 선생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서 그 부분을 설계자로 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특히 사대부고 경북대 사대부고 예배는 제가 고등학생으로 그 학교에서 기독학생 반 학생이었는데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선생님이 예배를 개척하셨고 제가 학생일 때 그 예배에 3년간 참석했겠죠. 근데 제가 교사로 그 학교에 가서 없어졌던 예배를 다시 만들고 그게 2001년에 그 예배 모임이 시작돼서 제가 있는 7년간 한 100명 정도 크게 부흥해서 심지어 수요일 예배뿐 아니라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까지 김사택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동부교회에서 선생님들 12분 보내주셔가지고 매주 100인분의 그 쇠고기 덮밥이 학교 급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아이들 그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2001년에 시작된 그 경북대 사대부고 예배 모임 제가 TCF에서 같이 동행했던 우리 김진만 선생님이 아직도 그 예배를 받아서 지금 벌써 20년 넘게 그 예배가 이어져오고 있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변화된 아이들을 뭐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아주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애리조나 투싼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계셔 주셔서 저희가 종교사 운동 선생님들과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14명의 선생님이 이 미국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가 좀 하나 궁금하고요.
또 실제 한국에서 온 기독교사들에게 어떤 모습을 좀 미국 교육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우선 너무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은 심심하거든요. 좋게 말하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아주 조용하고 심심하죠. 물론 교회도 가고요. 한국에서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만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매주 우리 티샵 지역 모임에서 선생님들 만나던 것과는 그 교제 깊이가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학교도 다니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열흘 10일이나 된다고 또 그런 설레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두 번째 좀 선생님들이 보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은 미국 교육이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육은 엄청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도 어려움이 많지만 미국 교육도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지만 조금 우리랑 다른 면들도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뒤에 가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특별히 미국 교육이 가진 아픔이면서 또 동시에 장점이기도 한 것은 저는 inclusivity, 뭐 우리말로는 포용이라고 할까요? 포용의 교육. 근데 저는 제 말로 껴줌의 교육이라고. 껴줌. 느낌 많이 다른데요. 예. 특히 미국은 이제 인종이 다양한 학생들,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또 심지어 난민 학생들, 또는 특수교육 학생들. 미국 학교들은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학교가 이 아이들을 차별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봤던 그 학교들처럼 이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또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낙인 찍진 않는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 보도에는 한국에서 특수학교가 우리 그 동네에 생긴다는 걸 보고 학부모들이 단체로 반대하고 맞아요.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가 무릎 꿇고 읍소하는 장면, 전 그 분위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하고 기대했던 것은요. 우리가 방문한 학교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 떠도는 밈 같은 게 있는데요.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엄마 나 오늘 A 받았어.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네 반에 A 몇 명 받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미국 학부모들은 B를 받으면요, wow, you excelled. 너 정말 뛰어나구나. C 받으면 you passed. We should have a party. 우리 파티해야 돼. 완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패스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 기본 개념을 이해했나.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 잘한다는 게 얼마나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밖에 설명하지 못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도 공부 좀 했겠죠. 국립사범대 영어교육과를 들어갔으니까. 또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 계신 선생님도 마찬가지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설명 못하는지 참 많이 배웠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요. 그러면서도 정보를 통합해내고요. 그걸 설득력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할 줄 알고요. 그걸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설득해낼 줄 아는 뛰어난 사람들.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수능 시험이 측정해낼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그런데 시험은 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전 너무 가슴 아프고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가진 장점들을 좀 이렇게 북돋고 있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또 애리조나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좀 위험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또 교수님께서 미국 교육 현장 또 여기 애리조나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또 관심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권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최근에 들어서고 난 뒤에 아이스라는 그 연방 정부 기관이 각 지역에 아이스가 다 있어요. 투싼에도 아이스가 있어요. 아이스2.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기관이죠. 그 사람들이 학교에도 들어가고요. 제가 근무하는 이 애리조나 대학에도 불법, 그러니까 언다큐멘티드라고 하죠. 그런 이민자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체포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방문했을 때 교육청 담당자가 장학관 좀 되는 분이 내려오셔서 저랑 대화할 때 이야기 하신 게, 어느 한 학교에, 투싼에 있는 한 학교가 이민 학생 326명이 제가 그분을 만났던 그 전날 결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잡혀갈까봐. 그리고 이제 각 교육청마다 그분들이 교실로 들어닥쳤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할 거냐, 우리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좀 다른데요. 그 학생이 가진 어떤 어려움들을 대학 입시에 감안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 얘가 흑인이라든지 얘가 사회경제적 지지가 굉장히 낮은 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집이 정말 렌트에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7명이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일을 했다든지 대학 입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 입학의 플러스 요인으로 봐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방정부에서 그거를 인종을 감안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하거나 더 심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좀 학교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한 도움 주는 정책보다는 그 반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우리의 시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여전히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그 세 가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고, 작년 서희초 상황에서 미국 교장의 역할들을 강의해 주시고 기고해 주셨던 것들도 정말 많이 알려지고 읽혀졌거든요. 요즘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교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좀 어떤 상황에 주목하고 계신지, 또 한국 교육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전공하는 것이 교육 리더십 그리고 교육 정책이다 보니까 저는 교장 승진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가하신 선생님들로부터 말씀드렸을 때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들과는 너무 다른 그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또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교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앞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좀 한 발 떨어지기를 원하고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당했을 때 당신이 그 일의 담당자이고 담임이고 또 그 그렇죠. 일에 직접 관여된 사람이니 당신이 책임져라. 그렇죠.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것들은 교장 승진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교장이 되면요, 우리나라 같이 중임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내년에도 해고될 수 있고요, 2년 뒤에도 해고될 수 있고요, 물론 20년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전면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리더십이 없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 교장을 가만두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을 바로 찾아가고요, 교육감한테 이메일 보내고요,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하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장이 버티지 못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점수를 쌓아서
우리가 교무부장으로 연구부장으로 점수를 싼다는 게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사로서 6년 7년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학교 현장에 갔다면 자 이제 내 교직 생활을 폈다. 보상. 이제 이 보상을 내가 누리자.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가장 힘 있는 자이고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이고 학생님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기는 현재 제도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고요. 하지만 이 일은 학교가 가르치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한국 교육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뭐 계속 만나는 사람들 또 계속 연구하는 주제들 또 수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또 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싶고 선생님들 만나고 또는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화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뭐 노비 제도의 폐지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맞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위주 대학 입시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몇 안 남아있는 제도이거든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지위가 낮은 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제도이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도의 피해자인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 제도를 찬성하는 분들도 많다는 설문제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좀 이 변화는 특별히 세계 무대에서 좀 경쟁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 교육의 산물이죠. 제가 미국 대학원에 석사, 박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미숙하고 당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많이 느꼈고요. 아는 건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미국 학생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해도 공격받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격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한 걸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구조화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욕먹었던 그 수많은 어떤 기억들 비판받았던 기억들 그게 제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아권에도 싱가포르 같이 일찍 어떤 이런 우리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구조주의적 교육을 받아들이고 지식이라는 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쌓아가는 것이 구성주의 라는 어떤 그걸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그 조그만 도시에 그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훌륭한 대학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뛰어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재들과 겨룰 때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잘하는 건 시험 치는 거구나. 시험 치는 건 잘하지만 자기 생각을 빠른 시간 안에 종합해내고 또 그걸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알고 그걸 논리적인 걸로 표현해낼 줄 아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미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이럴 때 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내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받아들일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의 교육이 다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이 대학 입시 제도가 세계에서 경쟁할 만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학교의 교실도 그런 문제풀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들. 교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지금도 사랑하시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사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카메라 보시면서. 예,
저는 그 OECD 자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요. 그 OECD에 47개 나라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교사의 자격 요건이나 그 교육 훈련의 수준이나 급여의 수준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만큼 뛰어난 자질 그리고 학생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이고요. 저는 한국 선생님들 뵐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나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미국 교사들은 3시에서 10분도 더 넘어서는 걸 용납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가도 될 길들을 가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특별히 우리 좋은 교사 운동하시는 선생님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의 또 존경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자신을 좀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갈아 넣으면 조용해진다는 생각보다는 노이즈를 좀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들을 좀 알려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행정실이 해야 될 일을 교사에게 민다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교사를 갈아 넣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데 예산을 쓴다고 하거나 할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지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참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하지만 좀 연대하고 좀 목소리를 내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좀 그런 선생님들 좀 많이 지원하고 좀 같이 싸우고 하는 일에 도움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고요. 우리 같이 T10 수련회 또 좋은교사 우리 기독교사 대회 때 뵀던 선생님들 많이 그립고요.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찬양인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우리 선배 선생님들 우리 이름 기억나는 우리 신순숙 선생님 뭐 우리 저하고 좀 다투게 됐던 우리 정병호 선생님 다툰 건 아니죠. 보고 싶고요. 예, JB요. 오케이. 한국에 가면 저는 간짜장을 먹고 싶어요. 간짜장이 와, 이 얘기 3번째예요. 예. 혹시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간짜장 한번 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종길 우리 LG조아주입대 교수님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와서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들 보고 느끼고 가게 되는데, 예, 월간 4월호에서 또 그 이야기들 함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